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연립방정식에서 배우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연립방정식을 들어가는 도입 부분에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방정식 좀 복습을 하고요. 거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응용 문제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 자, 연립 방정식이고요. 지금 하는 거는 1차 방정식이에요. 둘 다 1차식만 있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에 안 배우고 이제 다음 시간쯤 배우게 될 건데, 일단은 연립 1차 방정식을 배울 겁니다. 연립 1차 방정식,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미지수를 포함하는 두 개 이상의 방정식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만족시키는 x값을 x나 y값의 쌍을 연립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하고, 이 해 또는 근을 구하는 걸 방정식을 푼다라고 했죠. 자, 연립방정식에서 우리 핵심은 뭐냐? 문자의 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그렇게 문자를 줄여서 한 문자만 남겨왔어요. 1차식이에요. 그럼 우리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으로 그냥 풀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문자를 줄이는 게 핵심이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1차 연립방정식의 핵심은 문자를 어떻게 줄이냐? 가감법과 대입법을 이용해서 한 문자를 없애버린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립 1차 방정식의 특수근이라는 걸 배웠었어요. 왜 특수근이냐? 원래 연립 1차 방정식은 한 쌍의 해를 갖는 게 보통이에요. 근데 특수하다는 거는 한 쌍의 해를 갖지 않는다는 거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 어, 첫 번째, 근이 없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어, 근이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거를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까지 중학교 때 우리 했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1차 함수가 있을 때 이렇게 평행하면요. 만나지 않아요. 이럴 때는 해가 없고요. 근데 이렇게 2일차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두 연립일차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0이란 근이 있을 때, 그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 즉 a 프라임 분의 a랑 b 프라임 분의 b가 같으면요, 일단 이 두 함수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함수식의 기울기가 같아요. 즉 평행하거나 일치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C'분의 C도 같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다 같으면은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치하겠죠. 근데 C'분의 C는 달라요. 그러면 기울기는 같은데 y절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기울기가 다릅니다. A'분의 A랑 B'분의 B가 다르면은 무조건 한 쌍의 해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으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해가 무수히 많던지 없던지. 근데 상수분의 상수, C'분의 C랑 다르면 해가 없고요. 이거를 해가 없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C'분의 C까지 갔다. 해가 무수히 많아서 무엇을 해로 할지 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부정이라고 합니다.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거, 중학교 2학년 과정 복습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 y에 대한 연립 방정식 ax 더하기 2y는 a랑 x 더하기 a 플러스 1, y 더하기 a 더하기 3이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a 값을 m,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a 값을 n이라 했을 때 둘을 빼래요. 자, 일단은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x의 개수, 얘는 x의 개수가 1이죠. 1분의 a랑 a 더하기 1분의 2가 일단은 같아야 돼요. 이게 같지 않으면은 해가 무수히 많거나 존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쌍의 해를 갖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a 곱하기 a 더하기 1은 2, a 제곱 더하기 a 이항해서 마이너스 2는 0. 이거
풀면은 이렇게 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A가 1이면 A가 1이거나 2면 일단은 이 두 함수식이 평행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상수항분의 상수 있죠? A 더하기 3분의 A까지 같은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넣어보세요. 지금 1 아니면 마이너스 2 구했잖아요. 1을 넣어볼게요. 여기 1 넣으면 1은 1 더하기 3분의 1? 지금 다르죠? 그쵸? 그러면 1을 넣으면은요, 우리가 해가 없는 거예요. 즉, n이라는 거죠. n은 1이라는 거 찾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는, 여기 마이너스 2 넣으면 1분의 마이너스 2. 같네요. 그쵸?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 빼기 1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는 이제 중학교 때 배운 거가 아니고 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미지수가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이에요. 미지수가 3개면은요, 얘를 확정지으려면 식도 3개가 필요해요. 식이 2개면은 이게 정할 수 없어서 부정방정식이 되고요.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야. 그러면은 이게 뭐 관계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을 풀려면은 예를 들어서 뭐 x랑 y가 자연수다, 정수다 이런 특정 조건을 주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지수가 3개고 식도 3개다. 그러면은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아까 말한 연립방정식의 제일 원칙, 문자의 수를 줄여가면서 푸는 겁니다. 즉, 이렇게 두 개 문자 연립해서 예를 들어서 C를 없애고요. 또 이렇게 연립해서 C를 없앱니다. 그러면, Z를 없앱니다.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Z를 없애고 Z를 없앱니다. 그러면 X랑 Y만 가진 두 개의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또 대입법, 가공법 이용해서 또 Y도 제거해요. 그러면 X에 관한 1차식으로 바뀌어서 푸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지금 1번 보면 이 Z를 한번 없애 볼게요. 기억하고 니은을 더하면 Z가 없어져요. 그렇죠? 플러스 Z, 마이너스 Z니까 더할게요. 그러면은 5x 더하기 5y는 10. 이제 줄여놓을 수 있으면 줄여주는 게 나중을 위해서 편리합니다. x 더하기 y는 2라는 식이 하나 나와서 이걸 1번식이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기억에다가 2 곱해서 디귿하고 더해 볼게요. 그러면은 2 곱하면 4x 더하기 5x니까 9x 더하기 2 곱하면 6y 더하기 y니까 7y 플러스 2z 마이너스 2z 없어지고요. 그리고 12 더하기 4니까 16이 되겠네요. 그쵸? 이걸 2번식이라 하면 지금 1번식, 2번식 두 개의 식이 생겼잖아요. 그쵸? 이거 7 곱하죠. 뭐 7x 더하기 7y는 27에 14 빼주면 2x는 2, x는 1 나왔죠? x가 1이면 y도 1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나머지 또 넣습니다. 기억이 넣을게요. x1, y1. 그러면 2 더하기 3 더하기 z가 6. z도 1이겠네요. 그래서 x는 1, y는 1, z는 1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하나 소거합니다. 2번 식은 풀지는 않겠지만, 자, 요거랑 요거 연립해서 z도 하나 없애고요. 얘랑 얘 연립해서 뭐 z 없애도 되고요. 아니면 식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2x 빼기 y 더하기 2z는 3 이라는 식. x 더하기 2y 빼기 2z는 3 이라는 식. 2x 더하기 3y 빼기 z는 3 이라는 식. 역시 연립해서 z 없애고 y 없애고 그 다음에 x 구하면 문제가 풀리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는 미지수도 3개도 항도 3개인데 아까랑 좀 다른 형태예요. 자, 뭐냐? 2x 더하기 3y는 7, 5y 더하기 5z는 3, 5z 더하기 2x는 4. 문자가 x, y, z고 식도 3개인데 지금 x, y, z가 한 번에 있는 식이 한 개도 없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어떡하냐? 그냥 통째로 더하면 x, y, z가 모두 있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통째로
이제 좌변담은 2x 더하기 2x는 4x, 3y 더하기 3y는 6y, 5z 더하기 5z는 10z, 7 더하기 3 더하기 4는 14. 이거를 좀 2로 나누면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5z는 7이라는 식이 한번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 봅시다. 2x 더하기 3y가 7이래요. 2x 더하기 3y가 7이래요. 그럼 5z는 뭘까요? 둘을 보세요. 빼면 5z는 0. 아, z가 0이겠네요. 그쵸? 그럼 이제 z가 0 여기다 넣어볼까요? z가 0이면 x는 2겠고요. 그쵸? z가 0이면 y는 1이겠네요. 그래서 x는 2, y는 1, z는 0. 요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더해서 x, y, z가 모두 있는 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풀리기가 좋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아까랑 좀 비슷하긴 한데 모르는 미지수가 분모에 가 있죠. 그러면 이거는 치환을 하세요. x분의 1을 x로, y분의 1을 y로, z분의 1을 z로 치환합시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5,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2, z 더하기 x는 마이너스 5의 식이 생겼죠. 그럼 아까 요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해졌죠. 더합니다. 그러면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는 다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래서 봅시다. x 더하기 y가 지금 몇이에요? 5입니다. 그러면 z가 뭡니까? z는 마이너스 6이겠구나. 자, z가 마이너스 6입니다. y 더하기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2면 y는 뭐겠습니까? 4겠고요. z가 마이너스 6입니다. 마이너스 6 더하기 x가 마이너스면 x는 1이겠네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죠. 얘가 지금 x분의 1, 얘는 y분의 1, 얘는 z분의 1이에요. 그래서 x는 1이고요. y는 4분의 1이겠죠? y는 4분의 1이고요. z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는요. 4가 y분의 1이면 분모분자 뒤집으면 y는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분모분자 뒤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응용 문제를 푸는데요. 이번 시간에 한 거는 뭐 중학교에서 배운 거 좀 복습하고 조금 응용 문제 푸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문제 한번 좀 계속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